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우편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이 정치권의 뉴스를 몇 가지 보겠는데요. 우선 지금 정진석 비대위 체제가 이제 제대로 발걸음을 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진석 체제가 안고 있는 이 난제들이 몇 가지가 있느냐. 그래서 중앙일보에서 세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요 이 보수 집회, 그야말로 광화문 일대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졌고요. 이재명과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이 구속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가 말이죠. 연일 지금 이 한미일 간의 이런 군사 훈련에 대해서 이 친일 구도를 가지고 그야말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조금도 이해할 수 없는 이 공세를 펴고 있어서요. 자,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새로운 쟁점으로 떠돌고 있고, 우리 국민의힘에서는요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비례해서 이재명의 또 이 공세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크라이나 수도를 비롯한 전국 이 주요 도시에서요 오늘 상당한 러시아 측의 공세가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키우에 있는 이 지역에서 이 포탄이 떨어져 가지고요 바로 삼성전자가 입주해 있는 건물이 피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일부 우리 국내 언론 보도 또는 일부 유튜버들이 말이죠, 삼성전자가 피격을 받았다, 이런 가짜 방송을 하고 있어서 논란이 야기되고 있고, 삼성에서는 삼성전자가 피격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이 보도 자료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현지 대사관의 권지에 따라서 인근 국가의 다른 지역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늘 이 피격, 인근 지역이 한 150에서 200m 떨어져 있는 건물이 피격을 받으니까 그 정도 떨어져 있는 삼성 건물이 좀 많이 흔들려 가지고 유리창이 깨지는 정도의 피해는 있었지만은 인명 피해는 전혀 없었고, 삼성전자 직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다른 인근 국가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전혀 피해가 보지 않았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종의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말이죠, 실질적으로 사람은 피해를 안 입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무슨 이 중요한 삼성전자의 기밀문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타격을 입었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또 이 정부 차원에서 챙겨야 할 일이지만은요,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요, 이 중앙일보가 보도하고 있는 이 세 가지의 정진석 체제가 안고 있는 난제, 이거를 보면요, 우선은 첫 번째로 난제가 전대 시기를 어디로 할 것이냐, 두 번째로는 경선 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세 번째로는 이준석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왜 그런지는 뭐 충분히 짐작하시리라 믿습니다. 우선요, 전대 시기는 조기 개최 아니면은 자연스러운 시기, 즉 자연스러운 시기라고 하는 것은 국정감사와 예산국회가 다 끝난 다음에 한 1, 2월경에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지금 이 시기론이 훨씬 더 다수의 목소리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특히 김기현 의원이 아주 이미 지난번에 주호영 비대위 체제가 들었을 때부터 시종 일관 무조건 하고,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아니면 국정감사 기간 중에라도 왜 이걸 못하느냐, 작년 대선 경선도 국정감사가 실시되는 기간하고 겹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선 얼마나 멋있게 끝났느냐, 그러면서 조기 개최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요,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이 정기국회 내에 또 올해 안에 치른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힘들다. 그래서 1월 말 2월 초를 제시한 바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 원내대표나 비대위원들의 생각도 좀 수렴해야 되겠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린 바 있는데요. 아직까지 비대위 전체 회의도 아직 한 번도 열린 바 없고, 또 전대 시기를 구체적으로 논의한 적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당 내에서는요 1월 말 2월 초를 유력하게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경선 룰을 두고서도 이 설왕설래가 지금 오가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경선 룰을 정할 때 선관위원장이 어떤 입장을 정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아니겠느냐. 우선 전대 이 룰과 관련해서는요, 당원과 일반 여론조사의 비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이게 중요한 쟁점인데요. 지금 당원을 보면은 본 경선의 경우에는 7대3, 즉 당원 70%, 일반 국민이 30%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고치려면은 뭐 이 당원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그냥 컷오프 반영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제 관심 포인트예요. 컷오프는 즉 예비 경선을 얘기하는데요. 통상적으로 작년에 이준석이가 될 때는 5대 5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은요,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이 갑자기 높아지면은 지금 이제 안철수 의원, 왜냐면 뭐 다른 당에 있다가 이제 우리 당으로 왔잖아요. 얼마 되지 않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지방 경기 지선에서 지금 유승민 의원이 당원 투표에서 상당한 열세를 보인 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철수나 유승민한테는 불리하다. 그런 점에서 또 이 쟁점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당권과 대권을 분리하는 문제도 또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바로 오늘 김기현 의원이요, 이 대선 나갈 사람들은 아예 불출마를 선언하라. 그리고 당권에 도전하라. 이런 입장을 내놨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은 대권 주자가 바로 당권 주자가 될 경우에는, 당선이 될 경우에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 차원에서 윤 대통령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이제 김기현 의원의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총선 승리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람, 자기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당권과 대권 분리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나오고 있어요. 즉, 이 발언은 안철수하고 유승민, 이 두 사람은 대권을 포기하라. 이런 얘기인데, 아니면은 당권 도전하지 마라. 그래서 이 본인에게 유리한 지금 이 선거 국면을 좀 만들겠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 경선 때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역선택 방지 조항입니다. 대선이라든가 이 광역단체장 선거 때는요, 역선택 방지 조항이 없었어요. 그런데 당대표 견성 때는 통상적으로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을 경우에 지금 불리한 것이 유승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이 최근에 역선택으로 보기만은 어렵다. 이러면서 본인의 지지율이 1등이다. 이것을 본인의 페북에 올린 바 있고요. 또 어쨌든 간에 역선택과 관련해서는 또 이 안철수 의원의 경우에도 이 중도층의 지지가 많고, 또 그동안에 이 민주 진영에서 오랫동안 정치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을 경우에 조금 다소 불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점에서도 역선택 방지 조항을 새롭게 넣느냐 안 넣느냐도 쟁점이 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준석과의 관계체 설정 문제인데, 지금 현재 정진석 비대위원장과의 관계는요, 이미 지방선거 직후부터 육모방망이 설전이 있었고, 또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이준석의 방문 가지고서도 또 충돌한 바 있어요. 그래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준석과의 관계를 좀 잘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 손 내밀 가능성은 상당히 작고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일정한 역할을 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요, 주호영 원내대표 측에서는 이준석이하고 만나려면 뭔가 화해의 협상 카드가 있어야 될 텐데, 아직은 이런 문제를 당에서 논의하기는 상당히 이르다. 그래서 이준석과의 관계 설정도 중요한 상당히 난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이죠, 이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자유통일당과 같은 보수 단체들이 일제히 오전 11시부터 종로에 있는 동아면세점 인근에서, 즉 광화문에서 자유통일을 위한 1000만 서명 국민대회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주최 측 경찰 신고 기준은 3만여 명이 오늘 참여를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자, 경찰 추산은 약 1만여 명으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광화문 광장과 파이낸스 빌딩 인근에는 200~300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서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오늘 집회는요,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참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1만여 명에 모인 것으로 추산이 됐는데, 경찰도 추산이 한 3만여 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시위에 참여한 분들은요, 태극기와 미국 성조기를 들고 자유통일과 주사파의 척결, 그 다음에 문재인과 이재명 구속, 이러한 구호를 외쳤고요. 그리고 코리아나 호텔에서 대한문으로 내려가는 방향의 차로 4개를 점검해서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경찰들은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안내 입간판을 40여 개 설치하고 교통경찰 200여 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했고, 오늘 낮 12시 기준으로 서울도심의 차량 통행 속도는 시속 16.4km에 불과했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집회의 특이한 점은요, 지난 개천절 집회에서도
대규모로 성공했고 오늘 집회도 대규모로 성공했다. 이제 남은 과제는 10월 22일 날 이 좌파 진영의 대규모 집회가 예고되어 있어요. 그래서 22일 대규모 이 좌파 단체들의 이 대규모 집회에 대항하는 우리 보수 우파의 집회도 또 열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그 집회에서 이 좌우 단체 간의 물리적 충돌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재명이가 이거 뭐 정말 뭐라 그럴까요? 이 반일 마약에 빠져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 여당에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미 한밀 3개국 간의 군사훈련과 관련해서 이거는 극단적 친일이다. 이래서 정치권에 많은 파문을 일으켰는데요. 오늘은 본인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또다시 또 이 친일 그런 훈련의 연장선상에서 한반도에 다시 우길기가 걸릴 수 있다. 한 번 더 공격의 수위를 더 높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의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의힘에서는요, 이재명의 정치적 망상과 망언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고 있다. 반일이라는 정치적 마양에서 벗어나라. 뼈저린 반성과 사죄를 하라. 이렇게 반발하는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내용을 여러분께 얼마나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주장을 하고 있는지, 반일 감정을 자극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부터가 말이죠. 다시 우길기 휘날리는 한반도,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 예고 화면 하단에는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도 밑에 달았어요. 이래서 지금 이제 반일 감정을 자극하고 나선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방송에서 이 주장한 내용을 얼마나 정말 어이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께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인용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우길기와 태극기가 함께 휘날리며 합동 군사훈련을 하는 게 나중에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단초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 원래 시작은 작게 시작한다. 일제 침략이 임박했던 구한말이 생각난다. 그리고 이번 훈련은 빠르게 증강되는 그러면서요. 왜 일본을 끌어들이느냐? 그건 일본과 미국을 위한 것이지 대한민국에 필요한 일이 아니다. 그리고 한미동맹과 우리 자체 국방력으로 충분히 안보를 지킬 수 있다. 예. 그리고요. 또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때 지소미아를 체결하고 위안부 문제도 이상하게 처리하더니 윤석열 정부 들어오니까 갑자기 몇 발자국 더 나아가서 합동 군사훈련을, 그것도 독도에서 우길기, 성조기, 태극기가 같이 걸어가면서 훈련을 한다. 원래 남쪽 멀리서 훈련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일부러 동해에서 그런 것 같다. 이게 완전히 가짜 뉴스예요. 예, 완전히. 자, 윤석열 정부 들어오니까 갑자기 합동훈련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도 한미일 훈련을 했어요. 그리고 우길기 뭡니까? 이 독도에서 더 가깝게 한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는 오히려 지금 우리가 180도 떨어진 공해상에서 훈련했는데요. 그보다 더 가까운 해역에서 훈련을 했어요. 그리고 당시 3개국 훈련할 때도 당연히 태극기는 각 자국 국기는 뭐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완전히 이러한 가짜 뉴스를 갖고 국민 여론을 지금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이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요,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하나씩 모아지는 느낌이고, 미국은 한미일 군사동맹을 맺고 싶어 한다. 그런데 그걸 맺게 되면 우리나라가 완전히 한미일 그리고 북중러 이 군사동맹체들이 전투기지가 된다. 북한도 마찬가지이고 다시 한반도 냉전과 일전이 벌어질 수 있다. 정말 큰 걱정이다. 이것도 가짜 뉴스예요. 지금 이 훈련이 모여가지고 군사동맹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한일 간의 군사동맹 관계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전 세계가 다 알아요. 초등학생도 알아요. 그야말로 지나가는 소가 웃을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전투 기지가 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미 북중러야 이 군사 동맹 체제지만은요. 지금 냉전 체제 때부터 이 한밀 그리고 남방 그리고 한밀 간의 이 외교 안보 협력 관계를 남방 삼각관계라고 했고요. 냉전 때는. 그리고 북중러 이 삼각관계를 냉전 시대 때는 북방 삼각관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미일 간의 우호적인 이 외교협력 관계, 한미일 간의 이 관계는요, 벌써 수십 년이 된 하나의 협력,
안보 협력체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모아가지고 군사 동맹으로 간다? 이거는 기본의 기본을 무시하는, 기본의 기본을 모르는 무지의 발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이 대통령실에서는 별도의 입장은 아직 내지 않았고, 대신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한반도와 동북안보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요, 여러 가지로 정말 이 국가안보를 망치려고 하는 거다. 그리고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극단적 실물이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고, 오늘 라이브 유튜브 방송에서 문제가 된 것은 안보 환경이 지금 얼마나 지금 어려운지, 그리고 이번에 북한의 이 미사일 도발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요, 단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아요.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균형이 깨진 시각으로 우리 국민 여론을 갖다가 호도하고 있는 이재명의 이 얄팍한 꼼수, 더 큰 역풍을 맞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이제 여당의 비판적 입장문들을 조금은 제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금희 수석 대변인, 반일 감정을 조장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연대를 깨트리는 묻지마식 친북 행위다. 국민의 생명 보호라는 국방의 기본도 저버리는 반국가적 행위다. 이렇게 비판하고, 박정아 수석 대변인도요, 이번 이 민주당의 이러한 이재명의 주장은 여전히 민주당이 북한의 대변인임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표 대북정책에 대한 통렬한 반성 없이 윤석열 정부가 대북정책을 정상화하는 지금의 과정을 사사건건 방해하는 정의가 뭐냐? 이런 비판하고 있고요. 권성동 의원의 경우에는 민주당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반일 선동이라는 정치적 마약에 의지했다. 독립국가 대한민국을 식민지라고 믿었던 그 낡은 환각의 진상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장동혁 원내대변인은요,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서 안보와 국익마저 내팽개치고 극단적 칠머리에 나서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일 동해 합동훈련을 친일로 몰아서 안보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는 곧 나 혼자 살자고 나라파는 꼴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요. 김근식 교수도 말이죠. 국민의힘 전에 이제 비전전략실장을 했잖아요. 가짜 뉴스를 섞어서 반일 감정을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악용한 게 아니냐. 그리고 아까 제가 했잖아요. 가짜 뉴스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요. 이재명의 사실관계를 이재명이는 사실관계를 과장하게 표현했다. 독도 근처라고 하지만 독도 기점으로 185km 정도 떨어져 있어서 오히려 일본 영토가 더 가까운 지점이다. 그리고요, 한미일연합훈련을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지칭한 것에 관해서도 한미일 군사동맹은 지금 한 적이 없고 군사동맹이라고 일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가짜뉴스다. 그래서 이 김근식 교수도 말이죠. 이 정치 학자 아니겠습니까? 이 외교안보 전문가인데 이렇게 지적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승민이도 이러한 이재명에 대해서요, 그야말로 이 초선의 주제에 상임위를 또 국방위 정도로 택했으면 제발 국가안보에 대해서 공부 좀 하라.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러한 이재명의 생각, 비판은 극단적 친일국배라고 이렇게 배도하고 있는 거. 이거는요,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 연일 대한민국을 위협하는데 이재명은 국민 생명을 지키는 데는 조금 더 관심이 없고 북한 눈치나 보면서 친일 색깔론으로 정쟁을 부추기고 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미사일 우욕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군사훈련에 친일과 훈련 중단이 왜 나오느냐? 야당 대표가 경제는 기본소득 포퓰리즘, 안보는 종북 반일 포퓰리즘에 빠져 있으니 국민들께서 야당은 절대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 정도면 뭐 여러분들 충분히 아시겠죠? 자, 이재명의 이 가짜 뉴스의 공세, 여기에 우리가 넘어가는 국민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다 아실 것 같고요. 자, 한 가지 제안하면 이 개딸들이 노는 이 온라인 커뮤니티, 이 좌파들이 노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재명 발언의 문제점들을 이 온라인으로 이 공격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요, 이 최근에 지난 7일인가요? 이 크림 대교가 이 폭파가 됐습니다. 지난 8일입니다. 그 이 크림 대교는요, 크림 반도, 이미 러시아가 병합을 선언한 이 크림 반도하고 러시아 본토로 있는 이 전략적 이 다리예요. 여기에 대형 폭발로 인해서
붕괴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크림반도를 합병한 후에 2018년도 5월에 이 개통된 대교인데요. 이렇게 이 크림 대교가 개통이 되니까 푸틴 대통령이 바로 보복을 선언한 바 있어요. 그래서 이건 우크라이나 비밀요원이 자행한 테러 공격이다. 이래서 이제 바로 이 보복을 선언했는데, 이 푸틴이 보복을 선언한 지 이틀 만에 오늘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이를 비롯해서 대형 도시에서 말이죠, 러시아 측의 대대적인 미사일 공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사일 공격으로 인해서 시민들 5명 정도가 사망하고 12명 정도가 다쳤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한 가운데 지금 우크라이나 측에서는요, 이거는 이제 이러한 푸틴에 의한 공격인데, 푸틴이야말로 테러리스트다 그러면서요, 푸틴의 유일한 전술은 평화로운 우크라이나 도시에 대한 테러지만 우리는 이제 그는 우크라이나를 부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또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반드시 보복하겠다라는 입장을 또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공격이 단행된 지역, 즉 미사일이 떨어진 지역은요, 미사일이 대충 75발이 떨어졌는데 그 중에 41발은 격추시켰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전에 이 키우하고요, 그 다음에 서부의 르비우, 중부의 드니프로, 그리고 흑해 인근의 오데사, 이런 데서 대형 폭발이 있었던 것으로 지금 이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말이죠, 이 키우에서, 이 시내에서는요, 우리 삼성전자 건물이 있는, 그 건물 안에는 이 법인과 연구소가 있는데, 지금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인명피해는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주재원들은 이미 인근 국가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피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지원 안전을 위한 모니터링은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바로 삼성전자 건물에서 한 150km에서 150m, 죄송합니다. 150m에서 200m로 떨어진 곳에서 폭격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 충격으로 건물 외벽과 유리창에만 피해가 있었다. 이러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다시 러시아의 피의 보복으로 상당히 심각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에 수세에 몰린 이 푸틴은요, 즉 우크라이나의 총사령관을 초강경파로 바꿨다. 이러한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푸틴의 지금 공격은 이제는 핵까지도 쓰겠다라는 지금 우협을 수위를 높이고 있고요. 이 바이든 대통령은 핵 관련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대대적인 보복을 하겠다. 그래서 아마겟돈이 올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아마겟돈은 인류 최후의 대전쟁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정도로 지금 이제 미국과 러시아 간의 이 핵전 위험까지도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요, 62년 쿠바 미사일 이후 처음으로 핵무기가 사용될 직접적인 위험이 있다, 이러면서 아마겟돈을 언급한 바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지금 미국과 러시아 간에 이제 핵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북한의 이 핵 위협이 거의 상시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김정은이는 핵무기 사용과 관련된 이 법제화를 통해서 언제든지 자기가 필요할 때는 핵버튼을 누를 수 있다라는 그런 이 정책까지도 이 법률 제정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이가 말이죠, 이런 이 북한의 미사일 그리고 핵 미사일 도발 위협을 견제하기 위한, 압박하기 위한 그런 한미일 간의 훈련을 갖다가 한반도에서 우기기가 펄럭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을 현혹하고 여론을 지금 이 혼란식에 빠뜨리는 이러한 민주당의 전략, 반드시 응징을 해야 될 거 아니겠느냐. 역풍을 맞기에 충분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